안녕하십니까. 미스터베리 공동대표 임미라입니다. 저는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청년이고요. 스마트팜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직 스마트팜을 제가 지어가지고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데, 그러다 보니 여러분하고 거의 비슷한 입장이에요. 이제 귀농해서 창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자기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2004년도부터 이제 아랍 지역학과를 나와서 아랍어를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통역 군무원으로 레바논에 파병을 가서 통역 군무원으로도 일하고 행안부에서 아랍어 통역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되게 멋있는 그 위에 계신 분들 옆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이집트에 가서 산자부 통상 교섭부장 본부장님 가서 통역을 했었고, 이라크에 가서 국토부 장관님 수행했었고, 또 요르단에 가서 국회의장님 통역을 하고, 그 다음에 사우디 특허청에 가서 통역을 하고 그랬습니다. 정말 무관한 일을 했었죠. 여러분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때 얼마나 제가 많이 떨렸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높으신 분들 앞에서 말을 잘못하면 실수할까 봐 엄청 긴장을 했거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많이 떨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웃어주시면 조금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 오늘 발표를 시작하기 앞서 목차를 설명드리면, 귀농 전, 그리고 현재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맺은 말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농 전에 제가 귀농을 왜 했을까 라고 궁금해 하실 수도 있으니까, 아니실 수도 있지만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회사를 다니면은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 다 여러 이유들이 있어서 농업에 관심을 가지실 텐데요. 저는 무엇보다도 돈을 많이 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다니면서도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그걸 다 하려면 돈이 많아야 됐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면은 대박 맛집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이거 할까? 게스트하우스 할까? 아랍 사람 대상으로 무슨 사업을 할까? 이런 궁리를 맨날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농업이 돈이 되겠다 라고 판단을 했고, 그때부터 농업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데, 저희 부모님이 농사를 지시는데 농업을 그대로 하기에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농업하려면 스마트팜으로 해야겠다. 그래서 결론이 스마트팜으로 가야겠다. 그리고 스마트팜, 제가 중동 쪽으로 또 인연이 있다 보니까 이거 수출하면 괜찮겠는데?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된 거죠. 농산물도 수출하고, 그리고 스마트폰도 수출하면 꽤 괜찮은 사업이 되겠다. 돈 많이 벌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귀농하려면 뭐부터 해야 될까 생각을 했어요. 전혀 모르는데 뭘 할까? 그래서 찾아보니까 혁신밸리라는 교육 시스템이 갖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혁신밸리에 들어가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혁신밸리에 들어가려면, 내가 뽑히려면 뭘 해야 될지를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 얘기를 남자친구한테 했더니 남자친구가 회사 관두지 말고 일단은 자기가 먼저 귀농을 할 테니, 귀농해서 배울 테니 다니고 있어라. 내가 정착해서 부르겠다. 그렇게 해서 한 2년 정도 흘렀을까요? 근데 남자친구가 아직도 자리를 못 잡았어요. 그래서 이렇게는 안 되겠다. 남자친구가 워낙 꼼꼼해서 교육을 계속 듣는 거예요. 근데 교육만 듣다가 언제 창업을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나 청년일 때 가야 되는데, 그래 혜택이 많은데, 그래서 저도 그만두게 되고 회사를 그만두고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귀농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혁신밸리를 중심으로 제가 한 일들입니다. 퇴사하기 전에 스마트팜 혁신밸리 들어가려면 뭘 준비해야 되나, 그때 퇴사 전에 준비한 사항, 그리고 또 뭔가 아이템이, 내가 뭔가 해놓은 게 있어야 될 텐데, 그래서 생각한 것들, 그리고 이제 작물 선택하고, 그 다음에 혁신밸리 들어가고, 지역 선택하고, 이게 시간 순서대로 귀농을 위해서 제가 한 일들을 차례차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퇴사하기 전에 회사 다니면서 했던 일들인데요.
먼저 자격증을 유기농업 자격 기능사가 좀 만만해가지고 이것부터 땄습니다. 이거는 큰 공부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도 딸 수 있습니다. 따신 분들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일단 자격증이 있어야 농사에 내가 진지하구나 보여줄 수 있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스마트 혁신밸리에 들어가려면 이 사람이 농업에 진지한지 아니면 진짜 끝까지 할지 어떻게 할지 뭐 이런 걸 보여주려면 사실 뭔가 자격증도 필요하고 뭔가 내가 하고 있었다 관심이 이렇게 많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자격증을 취득했고 그리고 이렇게 휴가 때는 농촌에 가서 목공, 전기, 용접 이런 게 다 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가서 배우고 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농업을 진짜 진지하게 할 수 있는지 이게 내 성향에 맞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제가 멜론을 정식을 해서 이렇게 길러봤어요. 농지은행 통해서 돈을 빌려가지고 이걸 다 개간을 해서 밭으로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자루농사를 해가지고 농사를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농사는 정말 어렵지만 재미있구나. 그래서 오래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노지 농사는 진짜 어렵다. 그래서 이거 하우스 필요하겠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맨날 출장하고 야근 가고 뭐 이러면 애들이 하루 물을 안 주면 애들이 죽더라고요. 시들시들 말라요. 그래서 이거 온전히 여기에 시간을 투자해야겠다. 그래서 퇴사를 하게 됩니다. 보시면 제가 점심에 가서 이렇게 농수로에 가서 물을 퍼서 이렇게 물을 날라가지고 했었거든요. 물을 길어다 준 거죠. 이렇게 힘들게 농사를 졌으니 스마트팜이 절실했겠죠. 그래서 야구공만한 요런 멜론을 기른 게 답니다. 농사는 실패를 했지만 여기서 정말 재밌게 지었기 때문에 농사가 맞겠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혁신밸리에 들어가기 전에 퇴사는 했는데 이제 퇴사는 한 상태입니다. 여기에다가 제가 어디 농장에 가서 농사를 배울까 아니면 뭔가를 해야 되는데 혁신밸리에 뭔가 지원서를 쓰려면 뭔가 채울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뭘 채울까 하다가 농사를 짓는 분들이 다 방법들이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분 밑에서 그걸 배워가면 다른 게, 그러니까 제가 잘못된 걸 배울 수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저는 기준이 필요해서 농사는 그러면 혁신밸리 가서 배우겠다. 전문가한테 배우고 그러면 그 외로 이 남는 시간 동안 혁신밸리에 들어가기 전에 좀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 시간 동안 저는 스마트팜을 제어할 수 있는 코딩을 배우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딩 학원에 다녔어요. 그 실업급여 받으면서 여기 직업전문학교를 다녔으니까 마음 편히 다닐 수 있었는데요. 6개월 과정이었는데 한 7개월 배웠고요. 그리고 이렇게 코딩을 배웠어요. 이런 거를 했어요. 그리고 아두이노, C 언어 이런 걸 배웠거든요. 그리고 이런 미니 온실을 만들어 봤어요. 이게 제가 만든 미니 온실인데요. 너무 귀엽죠? 근데 결론적으로 이거는 큰 시행착오였습니다. 코딩에 코자도 모르는 사람이 진짜 ICT에 진짜 문외한이거든요. 근데 코딩을 한다고 하고 엄청 몇십억 투자한 하우스에다가 제 코딩한 거 이거 하면은 고장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생각했다니 참 큰 착오였죠. 착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복합 환경 제어 프로그램은 사서 써야겠다. 이걸로는 안 되겠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학원을 다니면서 작물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작물로는 제가 맨 처음에는 요 위에 나오는 사진들이 제가 다 고민한 작물들입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를 보니까 저 엽채소로 유명한 분이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깔끔하고 작업도 괜찮아 보이고 수익도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메일을 드렸어요. 메일을 드렸더니 상담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전화 통화를 해봤어요. 했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생각했던 수익이 안 나오더라고요. 엄청 잘 나가니까 진짜 많이 벌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제가 확장을 땅을 엄청 사들여야 이게 수익이 많이 나오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했는데 킹스베리가
끌리는 거예요. 딸기가 끌리는데 그 중에서도 킹스베리가 끌리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킹스베리 하면 사우디하고 진짜 어울리지 않습니까? 킹스베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우디 사람들하고 좀 통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킹스베리를 사우디에 수출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킹스베리를 수출하시는 그 박형규 회장님, 킹스베리 연합회 회장님을 찾아갑니다. 인터넷 기사만 보고 연락을 드리고 찾아갔어요. 2번 정도 찾아가서 말씀을 듣고 나니 괜찮겠는 거예요. 실제로 수출도 하고 수익성도 매우 좋더라고요. 23년도 기준으로 딸기를 수출했을 때 국내에서 파는 것보다 한 50%를 더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출하면 되겠다. 이렇게 노동시간도 비교해보고 수익성도 비교해보고 수출해도 되겠는지 이런 조사들을 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딸기를 정하고 난 후에 본 거예요. 이미 저는 딸기에 꽂혔었거든요. 그래서 이 딸기로 해도 되는지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당위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포드를 조사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할만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그럼 뭘 하고 있냐? 과거엔 그랬는데 현재는 혁신밸리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제에 있는 혁신밸리를 지원을 했고요. 사유는 제가 그 근처가 고향이다 보니까 김제로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 목적은 스마트팜을 활용한 영농 기술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이걸 배워서 스마트팜으로 취업을 하거나 창업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는 곳이에요. 스마트팜 졸업한 다음에 스마트팜으로 창업하는 거는 이해를 하실 텐데 여기서 취업은 뭘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들어가서 교육을 받다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 스마트팜을 수출한 사례가 있잖아요. 수출하고 바로 그것만 짓고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일정 기간 스마트팜을 운용하는 거를 현지인들한테 가르치기도 하고 재배 기술이 없다 보니까 재배 기술을 가르치기도 해요. 근데 그분들의 취약점이 현지에 한국 사람만큼 이렇게 재배할 때 그 재배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없어서 재배사가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 혁신밸리 졸업자들을 대상으로 인턴십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인턴십을 해서 이후에 취업까지 했었던 사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취직을 하는 거구나 그때 알게 됐습니다. 저는 입문형 교육 2개월을 받았고요. 그리고 교육 실습 6개월을 마쳤고 현재 6월에 경영형 실습이라는 걸 들어가요. 이거는 이제 실제 제가 경영주가 돼서 농장을 1년 동안 운영해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혼자 제가 무작정 독립해서 했다고 하면 좀 많이 두려웠을 텐데요. 다행히 혁신밸리라는 엄브렐라 우선 안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부담감이 덜합니다. 컨설팅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장단점은 요건데요. 좋은 점은 사실 많아요. 이렇게 현장 견학을 여기는 가락동 시장인데 경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가 공판장에 냈을 때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볼 수 있고 어떻게 팔리는지 그리고 상주의 선도농가 오이농가에 가서도 보고 군산에 가서도 가지농가에 가서도 보고 이거는 좀 더 우리가 알고 있는 엄청난 시설에 그 스마트팜 시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좋은 그런 농가였습니다. 그런 곳들을 제가 만약 혼자 찾아가서 봤으면 볼 수 있는 그 수준이 되게 낮았을 거예요. 근데 전문가들과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다 같이 가다 보니까 다양한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질문들도 듣고 다양한 시각으로 볼 수 있다 보니까 더 많이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현장 견학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예를 들면 하우스를 지어놨는데 저는 유동팬 몇 개, 난방기 기구는 이걸 쓰는구나, 뭐 전기는 이렇게 얼마가 드는구나, 수익은 얼마가 나오는구나 이 정도만 보고 나왔을 거예요. 혼자 갔으면 상담을 했어도. 그치만 같이 가서 전문가와 함께 보게 되면 이 온실 지은 데가 단열이 이렇게 안 돼 있다니 난방비가 엄청 많이 나오겠네, 요런 수준까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좀 더 트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교육 기관에서 같이 가는 현장 견학이 매우 좋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혁신밸리에 들어간 이유는 스마트팜도 배우고 그리고 농사도 배우고 그리고 가장 큰 그 요인으로는 제가 들어가고 싶었던 요인으로는 여기 청년 스마트팜 종합자금 대출 신청 자격 부여 이 한 줄 읽고 땡겼습니다. 이게 30억을 대출해 주는 거예요. 저를 믿고 30억을 준다는데 가야죠. 안 갈 수가 없죠. 근데 이게 엄청난, 여기다 쓰진 않았는데 엄청난 착각이더라고요. 누가 청년을 여기를 졸업했다고 30억을 주겠어요. 말도 안 되더라고요. 이건 농협에서 하는 건데 그 문구가 없으니까 전 그냥 주는 줄 알았죠. 비재무평가라고 써있고 사업 충실도, 사업을 막 잘 기획해가지고 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비닐온실은 기본적으로 등기가 잘 안 나고, 등기가 안 나는 시설물은 담보 제공을 못해요. 그러면 대출을 못 받아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다는 듯한 표정인데요. 저만 몰랐나 봐요. 제가 몰라가지고 좀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거 원래 제 계획에 있었던 건데 이것 때문에 좀 골치가 아픕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넘어가 보면 또 한 가지 이제 이론 교육을 김제에서 듣고 와서 이제 좋았던 점, 남자친구가 논산 임대형 스마트팜에 임차인으로 들어가서 거기 가서 저도 실습을 해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론으로 막 들어도 진짜 감이 안 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진짜 정말 이론으로 들었던 거를 실제로 제가 뭔가 작업을 해보면 감이 와요. 그래서 이게 정말 좋았어요. 지금도 하고 있는데 논산의 청년 경영실습 임대형 스마트팜을 임차해서 현재도 쓰고 올해도 쓸 예정입니다. 그리고 논산의 아까 킹스베리 연합회 회장님 만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도 장목반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출도 할 수 있게 GAP 인증도 받고 그런 상황인데요. 자, 시설 현황으로 보면은 시설 현황이 중요하진 않죠. 그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엄청 잘 해놨습니다. 저희가 쓰지 않는 전기세가 비싸서 LED 광 쓸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설치가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최근에 블라젠도 설치가 됐습니다. 지하수를 열원으로 해서 냉방과 그 난방이 되는 시스템이죠. 그런 것들을 다 해주고 계세요. 엄청 좋죠. 이런 곳에서 실습하면 부담 없이 내 돈으로 투자해서 만약에 이런 거를 설치를 했으면 엄청 나 빨리 돈 벌어야 되는데 이거 언제 갚지? 하는 생각에 진짜 좋은 거 사려고 하다가도 조금 더 값을 낮추고 했을 텐데 여기는 설치를 해놓은 거를 사용하니까 좀 더 부담 없이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는 경영실습을 어떻게 했냐면요. 여기 6연동 하우스인데 한 팀당 2연동을 2동을 쓸 수 있어요. 2연동을 쓸 수 있는데 그게 한 240평 규모인데 거기에 킹스베리를 심어서 총 3.7톤 정도를 생산을 했고요. 요 판매는 공동선별회가 있어서 장목반에서 하고 있는 공동선별회를 통해서 그냥 전량 출하를 합니다. 그래서 따로 판로를 개척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저 정말 포장을 못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근데 포장을 안 해도 공동선별회에 넘기기만 하면 거기서 해주니까 수수료는 떼어요. 그거 떼고라도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정말 포장을 다 하고 한다면 아마 맨날 그걸 판매를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덕분에 저는 판매도 공동선별회 통해서 판매도 할 수 있고요. 매출은 현재까지 한 4,300만 원 나와서 주당 8,100원 정도 나왔더라고요. 지금 현재까지도 생산을 하고 있어요. 로컬 푸드에 지금은 공선회가 끝났어요. 그래서 로컬 푸드에 팔고 있습니다. 근데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타 부수입원으로는 논산 딸기 축제에 남자친구가 이 딸기 묘를 예쁘게 생산을 많이 했어요. 그거 뭐 하러 하냐고 제가 막 엄청 잔소리했거든요. 근데 그걸로 300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할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큰 킹스베리니까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신기해하면서 사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괜찮은 장사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희 온실의 모습입니다. 남자친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저쪽 뒤에 앉아있거든요.
저희 곰돌이 같이 생긴 분 그 새까매가지고 보라색 티 입으신 분이 저희 남자친구입니다. 같이 이렇게 해나가니까 진짜 든든하고 좋아요. 여기서 실습을 하니까 부담 없이 이것저것 해볼 수 있어서 실력이 쑥쑥 느는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 호계농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할까? 귀농지를 어디로 정할까? 엄청 고민을 했거든요. 고향에다 할까? 김제에서 교육을 받았으니까 김제에서 할까? 여러분들도 어디서 할지 엄청 고민하실 거예요. 저는 아무래도 집산지인 논산을 활용하는 게 좋겠다라는 결론을 내려서 논산에 귀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려한 사항은 내가 이 선택한 작물을 많이 키우는 곳인가 혹은 지원 사업은 빵빵한가. 왜냐면 선택한 이 작물을 많이 키우는 그 집산지의 장점은 교육이 많고 투자를 많이 해요. 아까 축제를 열잖아요. 그 정도로 그 전체 시에서 관심 있는 작물이다 보니까 지원이 빵빵하겠죠. 장목반도 활성화되어 있고 그런 장점이 있어서 논산을 택하게 되었고, 그리고 지원 사업을 비교해봤습니다. 이거 전북특별자치도의 스마트폰 패키지 지원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충청남도에서 하고 있는 청년 자립형 스마트폰 보급 사업이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거는 정말 좋았는데 이 선발 규모가 줄었어요. 14개소 14개 하고요. 충남에서는 50개소. 경쟁력이 여기가 좀 더 있겠죠. 제가 여기에서 50명 중에 한 명으로만 뽑히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가 좀 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좋은 점은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600평 기준이에요. 600평 안에 4억 4천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4억 5천을 주는데 최소 900평 규모인 거예요. 그러면 좀 더 넓은 평에다가 이 돈을 쓸 수 있으니까 무리한 투자를 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로 이 사업을 받아야겠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가시는 귀농지에 청년 스마트폰 지원 사업이 있을 거예요. 그 사업을 받으려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자격 요건이 있을 거거든요. 그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준비를 하셔야겠죠.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준비를 했는데 그게 바로 혁신밸리예요. 혁신밸리를 하면 어딜 가든 다 유리하겠더라고요. 5개년 계획인데요. 거창하게 상농 5개년 계획이라고 했지만 사실 이거는 아직도 수정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하시다 보면 계속 수정을 하실 거예요. 이거 공공임대로 1,500평 임차하겠다라고 써놨는데 이거 정말 어려워요. 농지은행에서 맨날 화요일마다 보고 있거든요. 제가 원하는 땅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계획에 넣기에 정말 변수가 많은 얘기예요. 그래서 땅을 사는 게 조금 더 나은데, 땅 사려면 저 최대 5억을 쓸 수 있잖아요. 5억 다 쓰면 저 나중에 시설 짓는데 또 돈이 모자라겠죠. 이런 거 저런 거 다 고민하면 매우 어려워요. 고민해야 될 게 정말 많아요. 그래서 땅 살 때 저는 저희 청년 호계농 되면 5억 대출 받을 수 있는 그 돈으로 쓰려고 하고, 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청년 스마트팜 지원 사업 4억 5천 받는 거 그거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까지의 저의 목표는 일단 1헥타 정도의 딸기 온실을 운영해야겠다가 목표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거를 한번 써보시면, 귀농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것들을 한번 적어두시고 한번 써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써보시면 좋을 거예요. 내 온실에 뭐를 넣을 건지, 이게 필요한 건지 아닌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적어보시면 그런 안목이 생기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내용들은 따로 정리는 더 이상 하지 않을게요. 근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직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창농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사업을 하시는 거니까 사업의 오너가 되는 거잖아요. 그때부터는 직원이었을 때 뭐 관리자, 회장 이런 거 제가 다 해야 돼요. 모든 역할을 제가 다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퇴사 전에 회사에서 배울 수 있는 거 다 배우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이 회사가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아도 분명 배울 게 있거든요. 분명 갈등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예전에는 내가 당하기만 했다면
제가 나가서 사업 사장이 되겠다라는 마인드로 보면은 달라 보여요. 사장의 입장은 저렇구나, 이런 갈등은 어떻게 해소해야겠구나 하는 경영주의 마인드를 갖추고 나오시는 게 좋겠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또 한 가지는 나오시기 전에 농업과 관련된 내가 가서 창농을 하려고 하시면 뭐 교육기관에 가시거나 아니면 지원 사업을 신청하시거나 하실 거잖아요. 그때 자격 요건이 뭔지를 보시면 할 일이 생겨요. 나한테 요구하는 조건이 분명 있을 거잖아요. 이 교육 뭐 실습 몇 시간 이상 한 사람, 그럼 분명 저는 실습을 했어야 돼요. 그리고 뭐 이론 교육 몇 개월 이상 받은 사람, 그럼 저는 어느 교육기관에 가서 이론 교육을 했어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보시면서 나한테 요구하는 자격 요건이 뭔지 확인하시고 그 요건들을 갖춰 나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